자, 그러면 2부 공통 종목 좀 바로 볼 텐데요. 이 한 종목을 두 분이 함께 봐주십니다. 샛별과 초승달 님께서 네. 이 아이디 자주 뵙네요. 고려 아연 올려주셨는데요. 48만 원에 15%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상승세를 잘 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저렇게 급하게 한번 쫙 올라간 다음에 이제 그 위를 뚫을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고려 아연이 되겠는데요. 궁금하신 거는 이제 가격 전략이 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고려 아연 투자 의견 어떻게 하십니까? 보유입니다. 보유. 그리고 이사님께서는요? 보유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깔끔하게 보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부터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 뭐 이름만 들어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재련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뽑아내는 기업이죠. 예. 네, 사실 최근에 이 모멘텀이 형성된 부분이 이 고려 아연이 갖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회사 캠코라는 기업이 있는데 캠코가 이제 니켈을 재련하는 기업입니다. 네. 니켈을 재련하는 기업인데 원래 이제 이 기업이 한 18년 정도 이 정도에는 사실 매출 자체가 몇십억 수준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작년 매출이 약 한 3,100억까지도 올라왔거든요.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니켈이다 보니까. 네, 예. 니켈. 아무래도 양극재의 또 핵심적인 원료잖아요. 삼원계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자회사 캠코의 지분은 35%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캠코가 최근에 또 한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올인원 니켈 재련소를 만든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진심이네요. 네, 이름 자체도 멋있죠. 네. 그래서 양산 시점이 2026년인데 지금 캠코가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5천억 들여서 이 정도로 짓는다. 그러면 굉장히 투자를 큰 폭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고 지금 캠코가 약 한 22,000톤 정도 니켈을 이제 한 해에 만들 수가 있는데 65,000톤으로 이제 증가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뭐 세계적인 이 수준으로 봤을 때 중국 제외하면 세계 1위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고려 아연이 자회사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모멘텀이 확보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뭐 현대차에서도 지분을 뭐 투자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자회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분이 35%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완전하게 이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관계사로 어느 정도 이제 평가가 받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자회사 내용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고려한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하반기에 어느 정도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그대로 또 실적이 올라가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제 또 판매 물량도 회복이 되면서 하반기에도 실적이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 또 경영권 분쟁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좋네요. 네,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이제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6.25 전에 만들어진 기업이거든요. 대단한 업력이네요. 네, 49년에 이제 만들어져서 어머. 이제 장씨 일가하고 최씨 일가가 네, 있는데 맞아요. 지금 최근까지 이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가 지분 경쟁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장내에 추가적으로 이제 또 매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외부 기업들을 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라든지 이러한 이제 형태들이 또 나타나고 있어서 네. 유상증자를 하면 또 안 좋은데 네. 뭐 또 이제 자사주 매입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분 경쟁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이슈를 워낙에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라 복잡하기는 하나 다만 기업적인 내용만 봐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워낙에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우리나라의 뭐 굉장히 이제 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저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이 주목을 받으면 결국에는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결국 이 니켈 쪽에 자회사가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이 결국 고려아연에게도 그대로 수혜로 나타날 거고 결국에는 또 이제 고려아연의 이 다른 기업들이 또 이 지분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 부분의 매력도를 느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되면서 저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좋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잡아주려는 시도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충분히 좀 더 지켜봐도 무방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들고 가주셔도 굉장히 양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다만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뚫어야 될 산들이 조금 확인이 되고는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약간 58만 원 구간, 뭐 2차적으로는 62만 원 구간, 그 다음에 68만 원 구간까지
뚫어줘야 되는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1차적으로 58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매물 구간이 이 정도 구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58만 원 뚫어주면 2차 62만 원, 뭐 3차 65만 원에서 68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 전략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는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는 수급을 좀 중시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급이 일전의 매물대를 다 삼켜주는 그러한 강한 수급까지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를 뛰어넘어서 2차 목표가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굉장히 좀 저조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48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네. 김영일 전문가님의 설명을 듣고 고려아연에 대해서 오래된 기업의 두 집안 내 지분 경쟁에 글로벌로 핫한 사업에 이것만 해도 드라마 한 편이 뚝딱 나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업력이 오래된지 몰랐는데 결국에 뭐 투자자 입장에서 뭐 솔직히 말해서 싸우든 말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어쨌든 가격까지 있을 거 다 가지고 있는 그럼요. 기업인 것 같네요. 예, 사이좋게 좀 해결되십시오. 네. 자, 이번에는 이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의견인데 어떤 관점이십니까? 너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요? 할 말이 많지는 않은데 이하 동문.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실 이 회사는 워낙 또 오래된 회사이기도 하고 네. 사실 미래를 위한 준비를 상당히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친환경 관련된 산업들 그다음에 성장성이 역시나 계속 중장기로 기대감이 있는 뭐 2차전지 관련된 사업 등등등 지금 이 회사가 주력으로 힘을 쏟고 있는 분야들은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쪽만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략적으로 협력 관계를 계속 맺어나가면서 대기업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그룹에서도 한 5천억 원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 확보를 했었고 이렇게 대기업들이 굳이 현대차그룹 같은 제일 큰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회사가 고려양과 기술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겠죠. 당연하죠. 시너지가 날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2차전지 쪽에서 보면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일단 뭐 전지박 쪽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황산 니켈 쪽 캠코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전구체는 한국 전구체와 관련돼서 함께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 쪽에서의 강점을 상당히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니켈 가격이 뭐 상승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면 2차전지 쪽 업황 앞으로 좀 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 소재 사업부 쪽에서 매출 성장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사이클 쪽에서 그러니까 2차전지 리사이클링 쪽에서 상당히 지금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고 있겠지만 우리나라 1위 비철금속 재련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재련 공정을 할 때 사용하는 기술을요 리사이클링 공정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안 그래도 재련 쪽에서 가장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딱 이게 여기서 뽑아내는 기술을 잘하거든요, 얘네들이.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 자체가 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에서도 확실하게 강점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지금 리사이클링 관련된 계약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은 뭐 어쩔 수 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갑자기 전 세계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폐배터리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장기 이 회사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 2분기, 특히 2분기 때도 가이던스보다 좀 더 실적이 잘 나왔었거든요.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니까 실적적으로도 상당히 하반기 변동성이 강한 회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요. 저는 지금 좀 길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단 부근, 오늘 종가 상단 부근에 있는 60만 원 정도 선까지 여기 위서 바로 가장 강력한 또 매물대가 저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긴 호흡이라면 60만 원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지난 7월달 고점을 잘 못 뚫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뚫지 못하고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팔고 다시 살 준비하면 됩니다. 이 종목은 그만큼 안정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은 그렇게 여유를 많이 드리진 않게요. 일단 손절 라인은 51만 5천 원입니다. 51만 5천 원 정도 선에서 밀려 내려오면 일단 파시고요. 그리고 나서 4만 6천 원, 46만 원이죠. 이 정도 선이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회사의 성장성이나 실적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압도적인 기관들의 수급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조금 밀리면 또 전고점에서 저항 받는구나 생각하시고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밑에 내렸을 때 더 저렴한 가격에 한번 매수해 보시면 중장기로 여러 번 사고 팔면서 수익을 한번 챙길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뽑아내는데 일가견이 있는 고려 아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네. 정리해 드릴게요. 두 분 다 보유시고, 김영일 전문가는 우선 58만원, 62만원, 65만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가격대를 말씀해 주시고, 손절가 48만원입니다. 니켈 재련 자회사 모멘텀과 지분 싸움, 이 호재로 봐야 되죠. 투자자 입장에서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박철순 이사께서는 이제 2차전지 밸류체인 측면에서 리사이클 분야에 역시 기술이 적용하다라는 모멘텀, 긍정적인 실적까지 해서 60만 원, 그리고 손절가 51만 5천 원입니다. 길게 봤을 때 괜찮고 밀려도 안전하니까 추가 매수 전략까지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